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스잔한 가을 바람이 연신 마음을 조금 스잔하게 만드는 그런 계절입니다. 예전에 그 김승진님이란 가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잔이라는 노래 가지고 왜 뭐 수잔 찬바람이 부는데 수잔 땅거미가 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 내 곁에 오지를 않니, 그런 이별이었던 그런 정한을 노래했던 그 기억이 나는, 날씨가 좀 연동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생활명리학 중급 43강 그 장성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남아있는 어떤 그 12신살로서는 장성살하고, 그 다음에 역마살, 반환살, 그 다음에 요렇게 역마살, 반환살 요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2신살을 항상 해석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걸 통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해보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이따 마지막에 타조 통변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십성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 교재 내용에 있는 거 보면 사주 해석 시 참고사항으로서 사주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십성에 대한 이해, 십성 항상 강조해드리는 십성만 제대로 해석을 해도 사주 통변의 반 이상이 이미 해결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12운성적인 어떤 그런 생장, 소, 멸의 기운이 포함된 그런 12운성, 그 다음에 그 12신살, 삼합의 운동성이 반영된 12신살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 요거를 같이 가미를 시키면 굉장히 해석하는데 굉장히 매끄럽고, 말씀드렸다시피 양념으로서의 굉장히 그 사주 해석에 좋은 어떤 그런 통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학습을 하게 된 장성살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삼합의 운동성에 있어서 보면 시작을 알리는, 그 다음에 여기는 왕지에 해당된 삼합의 중간 글자 자오, 묘, 유, 이 왕지에 해당되는 장성살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2운성으로 보면 기운 중에서 가장 왕한 제왕의 어떤 그런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장성살입니다. 부제목이 일단 한번 믿어봐. 왜냐하면 책임지겠다는 얘기죠. 어떤 회사에서는 어떤 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감, 그 다음에 집안에서는 가장으로서, 그리고 나라에서는 어떤 왕, 이런 어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 예전에 그 말씀 중에는 장군하고 왕은, 그리고 사장은 하늘이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떤 그 장성에 대한 이미지는 글자도 보면 장군할 때 장자를 씁니다. 장성이고 별의 기운, 장성의 별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제왕적인 어떤 그런 위치는 굉장히 그 생사열탄권을 지고 있긴 하지만 만백성을 두루 평안하게 보살필 수 있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성살의 첫 번째 특징은 책임감이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뚝심, 이런 어떤 그런 심리적으로 안정된 심리적인 어떤 그런 또 텐션을 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에서 보면은 우위를 점하는 어떤 그런 살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교재를 보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책임감, 자존감 강하고, 그리고 어떤 소신,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두루두루 제왕학이라 그래가지고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나라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직무 지식과 어떤 지식과 해안이 필요한,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어떤 그런 경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십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장성이, 십성으로서 만약에 십성에서 정인과 같이 만약에 장성이 있다고 그러면, 정인이 뭡니까? 인정받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그 도움을 받는 것, 그러니까 지원하는 어떤 세력들에 대한 도움을 받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같이 이게 장성과 합의가 되면 인정받는 왕으로서 굉장히 어떤 좋은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장성이 만약에 정인과 같이 있을 때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종손이라든지 장남, 장녀의 어떤 그런 그 명을 타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살아가면서 운에서 어떤 이 위치에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거는 사주를 확인해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에서, 세운이나 대운에서 장성 기운이 들어오면 비로소 그때까지 하려고 했던 어떤 모든 준비 과정들을 모아서 준비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과 함께 해서 좌우에 지살하고, 그 다음에 화개살을 거느리고
출정을 하게 되는, 일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기운도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그 왕으로서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식, 지혜, 문무를 겸비하는 어떤 문무를 겸비해야 되는 왕으로서는 그렇잖아요. 또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무력적으로 또 사용할 때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 국왕, 왕의 어떤 그런 위치, 그러면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도 장성의 기운이 있으면, 예를 들자면 공직에서 근무를 할 때도 그 책임자로서의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예를 들자면 그 경자일주 같은 경우에 일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국가 이게 연월을 보면 연월일시라고 봤을 때 이 진토 입장에서 신자진에서 했던 그 여기는 장성의 위치잖아요. 지살이고 화개살이 어떤 그 위치라 그러면 이게 국가의 어떤 그런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러면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많다. 공직에 들어가도 회사에 들어가도 어떤 팀장급 이상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살로서 먼저 그 삼합의 첫 번째 해당되는 왕지의 첫 번째 해당되는 지살과 그 인신사해죠. 생지인, 임신, 사해와 더불어서 만약에 좌, 오, 묘, 유 이렇게 같이 만약에 동조를 한다 그러면 비서실장을 거느리고 일을 하는 어떤 형태에서 세팅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 만약에 가게살 같이 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어떤 운영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운동성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런 삼합의 어떤 방학과 달리 삼합의 어떤 그런 운동성을 세팅을 완전히 갖추고 어떤 그 일을 하거나 그 세력의 어떤 그런 왕으로서 위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국에 어떤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장성이 있는데 명에 다시 장성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장성에 해당되는 자년이다. 장성띠다 그러면 이 띠는 뭡니까? 이거 보면 여기도 장성, 나도 장성.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장성의 위치에 있는 그 큰 그룹의 어차피 합이니까 삼합은 어떤 큰 조직, 그룹에서의 나도, 여기도 장성이고 나도 장성이면 이거는 대기업의 예를 들어서 지사장급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사업으로 치면은 뭐 대리점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용꼬리보단 닭머리에 해당되는 두 개의 어떤 그런 그게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나도 왕이고 지도 왕이면 이런 경우에는 한 하늘에 뭐 두 태양은 없다, 뭐 한 하늘에 두 태양은 없다 이래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확률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이게 이게 관성이잖아요. 나도 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여기 있다가 독립을 해서 별도로 내 사업체를 구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의 조직에서 들어가서 이제 자기도 책임자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대리점이나 어떤 사장격, 대리점이나 사장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이게 이제 그 곤명이다. 그러면 이 여자의 여명의 입장에서는 여기도 배우자 자리였던 그런, 배우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여기도 남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면 이 남자가 계속 그 연계성을 가지고 유리하고, 이 남자 그때 초면에 이때 만났던 남자를 내 남자라서 같이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도 남자, 여기도 남자인데, 여기 만약에 무인성이다. 무인성이 뭡니까? 인성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 그러면, 여기도 내 남자, 여기도 남자, 저기도 남자, 내 남자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인성이라서 없기 때문에 여기도 이 남자로, 여기도 남자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병자의 일주로서 되게 이쁜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쁜 남자인데 남자인 것을 알아보지는 못하고 그냥 그런 갭이다 이렇게 남자라서 알아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백심이, 내 남자라는 생각을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만약에 인성이 있는 상황이면, 있으면 남자를 많이 만나는 경우, 이건 초년에 만났던 남자가 될 수 있고, 이제 실제로 나중에 이제 내 결혼한 남자하고 했던 그런 연관성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통변하시는 것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경대운이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이것도 재성이잖아요. 그죠? 금생수학이라는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여자 입장에서, 여자 여명인 경우, 이 여자 경우에 이게 재성이면 돈도 될 수가 있고, 즐거움을 선사하는 선물도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선물을 통해서 즐거움을 주면서 긴가민가한 어떤 그런, 한 틈이 없이 한 남자를 갖다가 이 남자다 하고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성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일단 한번 믿어봐. 이건 뭐냐면 책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가치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좌우에 예를 들어서 그 지살, 화개살, 그러니까 비서실장하고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경호의 어떤 그런 그 대동을 하고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깨에 힘 많이 들어가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상황 맞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 어떤 그 텐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떤 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래서 오빠 한번 믿어봐, 일단 한번 믿어봐요 어떤 그런 내용이, 장성이면은 제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와 그 권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의무를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내용 자체가 뭐 벌써 이렇게 오다가 보면 장성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을 많이 들으신 어떤 그런 상황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사주에 장성이 있으신 분들, 그 여러 가지 이게 장성도 많으신 분들의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그 의지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12운성에 따라서 장성인데 장생의 어떤 그런 경우에 장생과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12신살로 또 따졌을 때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장성의 어떤 병지라든지 아니면 사지 이런 데 어떤 그런 장성의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해석을 그냥 일반적으로 이걸 장성 자체로 놓고만 해석을 하게 되면 조금 그 해석하는 맛이 그 약간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사주 하나를 놓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임인생이시니까 62년생이시죠. 62년생이시고, 인생에 여기가 계묘, 그다음에 여기가 정묘, 그다음에 역시 사주를 이렇게 이제 보면, 사주를 처음에 딱 놓고 보면 이제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월지의 어떤 그런 작용, 월지에서 사주를 볼 때 해석할 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무엇이 투관이 되어서 어떤 그거를 주 무기로 쓰느냐, 뭐 이게 채용의 개념 그렇게 깊이 할 거 없지만, 어떤 채용에서 용의 개념은 뭐 내가 사용하는 어떤 그런 개념도 되지만, 그거랑 좀 별개라고 얘기를 해도, 여기서 투관된 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가 사용을 하느냐. 월지가 일단은 묘지입니다. 이게 정화 입장에서, 정묘의 정화 입장에서 묘지는 일단 이거는 편인이잖아요. 편인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묘지는 편인입니다. 십성으로 먼저 해석을 할 때. 그 다음에 인성은 뭐예요? 인목은 정인. 먼저 십성을 이렇게 확인해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입니다. 인성의 방합국입니다. 묘진이잖아요. 그죠? 방합국. 방합은 뭡니까? 가족 단위, 끈끈한 어떤 가족애로서 뭉쳐진, 인성이 많으면 받을 복이 많다는 것도 되고, 그리고 이것을 도움을 받는 어떤 그런 것도 되면서, 이게 목의 인성을 타고났다 그러면 지식적으로, 그 다음 이게 어떤 기본적으로 수생목은 뭡니까?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인자가 강하다. 그리고 인성이 많으면 내가 좀 더 마음이 넉넉하고, 약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성이 이렇게 많으면, 인성 다자면 게으른 면도 없잖아요. 그거는 마음이 어떤 넉넉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마음이 넉넉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하는 거에서 12운성으로 들어가 보면, 정화 입장에서는 이 묘가 뭡니까? 이게 병지거든요. 병지 맞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병지. 역으로 가니까 이거 인성 사지. 그 다음에 사지. 자, 이렇습니다. 인성의 사지와 병지의 어떤 위치에 있고, 또 병지와 사지, 연월 일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편인의 병지는 뭡니까? 외롭고 아픈 현실이죠. 이미 여기는 어떤 초년이나,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연주는, 사지가 뭐예요? 이미 병들고 모든 어떤 신체 활동이 정지된 어떤 그런 위치에서의 정인입니다. 그럼 정인 입장에서 사지하고 편인 입장의 사지, 외롭고 힘든데 아프거나 죽어 있는 상태, 이건 뭐냐면 육체적인 어떤 그런 상태의
활동성이 굉장히 제약이 많다. 그런 내용도 함께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12신살로, 이건 뭐예요? 이 일주 입장에서는 장성입니다, 장성. 장성살. 오늘 장성살 하니까 교보제로, 교육용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일단 처음에 얘기할 때, 십성으로 볼 때 관성과 인성,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비견겁재, 그 다음에 식상과 재성, 다시 이렇게 완성으로 온다고 봤을 때, 이분은 내가 인성과 관인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사주.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식재로 발달된, 무관의 무인성의 식상 발달, 식재로 발달되는 사주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관인의 어떤 그런 영역이 발달돼. 식재는 논외로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오행에 그냥 일간 합화 오행과 그냥 오행, 그 다음에 나법 오행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금이 되겠고, 그죠? 여기도 금입니다. 금이 있습니다. 재성적인 어떤 그런 거는 갖고 있으시다 보면 되고, 이건 귀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어떤 귀한 결과물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식재는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현실적인 현실 세계라고도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어떤 그런 영역, 보여지는 것, 눈으로 확인되는 것. 그다음 이거 빛이라고 그러죠. 빛,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뭡니까? 관인 발달되는 것. 관인은 관성이나 인성 보여지지는 않잖아요. 정신적인 영역이죠. 정신적인 어떤 영역, 정신적 세계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동으로서의 어떤 그런 입자와 파동, 빛과 보이지 않지만 어떤 그런 같이 존재하는 어떤 영역, 정신적인 세계에서의 굉장히 어떤 발달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정신세계의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영화 감독님이신데요. 그럼 이런 어떤 성격의 감독님 같은 경우는 액션 어떤 그런 영화보다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성찰, 생로병사, 이런 것에 대한 인성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알리려는, 깨치는 지혜와 해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분입니다. 지금 62세신데 대운이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경술대운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재성이잖아요. 재성과, 그 다음에 어디가 뭡니까? 상관이잖아요. 상관생재. 근데 재극인 하죠. 그럼 뭐냐면, 나범으로 있던 어떤 그런 거, 인간의 삶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행태가 되겠고요. 갑진의 인성국이 완성이 돼서 이 진토에 있던 을목이 갑으로 투관이 된 상태에서, 이게 뭡니까? 재극인이 되는 거예요. 재극인. 자, 그러면 나는 이런 삶에 대한,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현실로 이제 행동에 옮기는 시기가 진행이 되는 상태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대운에서 이제 을사년이 오면, 을사년에 겁재가, 내 인성, 묘에서 왕지에 있던, 월령에서 투관을 되는 을목이 인성적으로 뭘 갖고 오냐면 사화를 가지고 오잖아요. 내 겁재가 인성을 가지고 오는 상황. 같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만들어 보자면 재극인 딱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 이런 어떤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한 외롭고, 그 다음에 여기는 평관의 힘든 현실, 인간이 을목이잖아요. 을목의 어떤 인간에 대한 상과 곤에 대한 성찰을 메시지로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현상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오미년에는 목생화를 해서 어떤 인성적인 부분을 갖다가 창작을 해내는, 식상 활동을 통해서 창작을 해내서 재성적 결과를 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시나리오를 인성이 많으니까, 그죠? 굉장히 시나리오를 같이 쓰면서 이제 제작 각본을 같이 이제 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감독님이신데, 여기 보면 왕지에, 묘의 왕지가 두 개다, 그죠? 여기도 방합. 그릇이 엄청 큰 그릇인데, 이 그릇에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내용물은 있는데, 그 내용물을 실제적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해가 시작이 된 거죠. 대운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4~5년에는 그게 실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구상하시는 시나리오나 이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책임감 있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종교로서의 어떤, 자, 이 정묘가 뭡니까? 촛불에 기도하는 촛불의 어떤 그런 물상,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머님도 정인의 어떤 그런 편인의 어머님, 힘든 어머님의 현실을 반영을 하고 있고, 어릴 때부터 살면서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인성으로 생각을 많이 하던 그런 부분들, 병지와 사지의 고민들을 가진 작품을 책임감 있게 내세워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해석이 굉장히,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액션에 대한 내용을보다는 그런 우리 삶의 메시지 같은 그런 걸 전달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사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들에게 성찰을 많이 주는 깨달음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보면 무당 분들 50여 명, 100여 명 맞춰놓고 교육도 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재하신 그런 명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 정신세계가 발달된 관인의 어떤 그러려면 나중에 결국은 정임합하고 계신 부분, 여기도 정임합한 부분이지만, 이 편인 평관의 힘들고 외로운 삶, 우리의 삶에 대한 자아 성찰을 하는 메시지를 그거를 만들어서 식재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드디어는 재생관,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드러나시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사주 명식이었습니다. 그 장성살과 함께 사주역이 해석시 참고 내용으로도 되어 있지만은, 십성에 대한 어떤 이해하고 12운성적인 어떤 걸 해석하고 12인살이 가미가 되면 굉장히 통변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가르쳐야 되는 어떤 그런 목의 어떤 생지, 그러니까 목이 편인이고 병지인일 때 어떤 그런 굉장히 순수하고 여린 인간의 어떤 감성, 눈물도 많죠. 물도 많습니다. 감성적이고 눈물도 많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어린애의 어떤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병지가 뭡니까? 병든 노모의 마음, 삶을 갖다가 이제 돌아보면 병든 노모의 마음, 죽음을 직전에 둔 어떤 그런 호스피스의 그 마음에서의 장성사례는 어떤 개념입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내용이, 이렇게 십성하고 12운성하고 12신사를 이렇게 같이 해석을 할 때,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목의 생지가 정말 가장 봄에, 그러니까 스프링의 어떤 가장 왕한 시기에 이미 죽음이나 이런 삶의 어떤 그런 지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생각이 굉장히 하겠어요. 복잡하고 힘들겠어요. 하지만 거기에서의 장성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 장성이라는 것은 책임감, 이런 부분들,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삶이 다시 윤회라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그거에 대해서 염려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삶을 잘 마감할 수 있는 생애의 어떤 그런 가치,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교육적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사명을 태어났다, 그렇게 이제 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빛과 파동, 양자역학적으로 봤을 때 사주가 이 팔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양자역학적으로 연결과 연관성, 연체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귀신이 어떤 걸 모르는 사주라든 이런 부분들에서 이 사례들 꽂히기보다는 하나의 좋은 음식에서의 어떤 부재료 내지 양념으로서의 잘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자, 이런 것도 있더라라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십사 하는 마음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스자는 가을이지만 한편에 좋은 어떤 그런 멜로 내지는 우리 삶을 갖다가 투영할 수 있는 그런 한편에 좋은 작품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휴식을 갖는 어떤 그런 휴식의 어떤 그런 것으로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쪼록 감독님 좋은 작품으로 재생관 하시기를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메시지 전해주시기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모 감독님에 대한 사주통변, 이 장성살에 대한 같이 한번 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 한번 믿어봐가지고 계속 믿어 의심치 않는 장성살. 이번 시간 생활명리학 중국 43강 장성살 첫 번째 시간은 장성살에 대한 믿음, 책임감,
그 권위와 의무에 대한 어떤 그런 그의 어떤 그 어깨에 두어진 책임감 이런 것으로 저는 이제 이번 첫 번째 시간은 장성달에 대한 믿음, 책임감으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장성 첫 번째 시간인데 그 내용 시간이 좀 그렇게 뭐 길지 않은 어떤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장성 두 번째 시간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시청해 주신 도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 급변하는 기온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